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22단원에서 퓨처스, 즉 선물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선물에서 중요한 내용을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식이나 뭐 펀드, 코인 이런 거는 내가 뭐 돈을 조금만 넣어서라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파생상품 부분에서는 이게 지금 이거를 실제로 해볼 수가 없어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어렵고, 이제 또 당연히 처음 이제 접하는 개념들이라서 조금 이제 이해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시험이 바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같이 중요 부분 위주로 복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22단원에서 선물이라는 것을 새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요거랑 같이 항상 짝꿍으로 나온 애가 요 forward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forward라는 애가 있고 futures라고 하는 애가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어떤 특정 기초 자산을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사거나 혹은 팔기로 약속을 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요 forward랑 futures에는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제 퓨처스의 경우에는 데일리 세틀먼트를 하는데 포워드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이제 공부를 했었고, 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퓨처스의 경우에는 이제 기초 자산 만기 뭐 아니면 뭐 어떤 계약 조건 뭐 이런 게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워드의 경우에는 진짜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 기업 대 기업이 만나서 이거는 계약서 쓰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워드의 경우에는 OTC, 그러니까 장 외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포워드랑 퓨처스를 같이 짝꿍처럼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이긴 한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까지 같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밀 농사를 짓는 농부야. 그러면 이게 나중에 밀을 팔아야 되는데 그때 가서 가격이 폭락해 있는 상황이 제일 걱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보고 얼마 정도의 팔기로 지금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죠. 그렇게 내 위험을 해지를 하는 거고, 혹은 내가 밀가루를 구입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야. 대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파리바게트나 내가 뚜레쥬르 사장이라고 해보자. 본사 사장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살려고 했더니 밀가루 가격이 급등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나는 밀가루 가격을 내가 합리적으로 예상을 해서 얼마에 사기로 지금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래를 통해서 나는 내 위험을 해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처럼 항공유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항공유를 인도받으려고 봤더니 그때 가서 항공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의 사기로 미리 약속을 해두는 거를 통해서 내 위험을 해지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제가 해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미 투기와 해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가, 해지는 언더라잉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생상품을 같이 거래하는 거고, 투기는 그거 없이 파생상품만 거래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아니면은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는 사실 기초자산 없이 이제 그
파생상품 거래만 하는 거니까 이거를 투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본질을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 항공유를 실제로 쓰려고 거래를 한 거고, 마찬가지로 파레바게뜨나 뚜레쥬르 사장도 이거를 나중에 실제로 밀가루를 내가 얼마에 사서 이거를 각 지점에다가 뿌리려고 이거를 산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로서 생각을 하시면 어떤 거가 해치고 어떤 거가 투기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구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포워드의 경우에도 포워드 컨트랙트고 퓨처스의 경우에도 이제 이 풀네임은 퓨처스 컨트랙트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컨트랙트를 빼고 이제 이렇게 퓨처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퓨처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어떤 만기 때 어떤 특정한 가격에 사거나 혹은 팔기로 약정을 미리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기로 약속을 하는 거를 롱 포지션, 팔기로 약속을 하는 거를 이렇게 숏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 지수, 아니면 개별 주가 종목, 채권 혹은 금리, 이제 그리고 뭐 원유라던가 뭐 옥수수라던가 뭐 구리, 뭐 아니면은 뭐 원유와 같은 상품들, 이런 다양한 기초자산들에 대해서 파생 상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의 수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생 상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 어떤 상품 위주로 뭐 굴이라던가 옥수수라던가 뭐 원유라던가 이런 거는 실제로 내가 그때 가서 그거를 사거나 내가 실제로 팔려고 하는 목적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때 만기 때 가서 내가 진짜 그 실물로 인수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지금 그러면은 뭐 주가 지수 같은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현물로 그러니까 이 데일리 세틀먼트 하는 식으로 현금으로 그때그때 정산을 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요 선물의 경우에는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어떤 옵션에서처럼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 포지션이 매수 포지션에게 지불을 한다던가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약정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계약을 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따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번이 선물의 롱 포지션 페이오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미래에 F0로 사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옵션으로 얘기를 하면 요거에 X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 지금 미래의 이 기초자산 가격이 P 라지 T죠. 그래서 옵션에서 노테이션으로 얘기를 하면 S 라지 T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테이션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롱 포지션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익이 점점 나는 이제 경우가 되겠고, 이렇게 숏 포지션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렇게 다운워드 슬로핑 하는 모습의 페이오프가 나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의 경우에는 롱과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는 각각 이렇게 생겨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가서 이제 요 PT랑 F0가 같아지게 되면 뭐 굳이 이거 선물을 매수를 해놨던가 아니면 매도해놨던 게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뭐 사실 여기 profit이라고 나왔는데 profit 혹은 로스가 제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피겨 22.2번에서 본 것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 이득을 봤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누군가는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뭐라고 한다?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상대방이 얼마만큼을 동일한 금액을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하고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파생은 제로섬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테이블 22.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초 자산에 대한 이 선물 거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가 지수에 대해서 여기 지금 그리고 이자율 혹은 채권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상품, 뭐 원자재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외국 통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기초 자산을 가진 선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선물을 공부를 하다 보면 요 클리어링 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요 클리어링 하우스가 있어서 선물의 경우에는 이 데일리 세틀먼트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래서 만약에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으면 요렇게 그러니까 포워드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A번 같은 게 포워드가 되겠고 요 B번이 퓨처스의 어떤 거래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선물에서의 롱 포지션이 있으면 사실 요 클리어링 하우스가 나의 숏 포지션으로서의 상대방이 되는 거고 내가 선물로 숏 포지션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클리어링 하우스가 나에게 롱 포지션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서 사실 이렇게 결국은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롱과 숏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 과정에서 뭐 수수료를 먹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요 클리어링 하우스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만기 때까지도 아직 반대 매매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약정의 수량을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선물의 경우에는 옵션과 달리 내가 만기 때 무조건 사거나 혹은 팔아야 된다. 약속한 대로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냐? 이게 점점점 가면서 내가 손실볼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선물 포지션을 내가 이렇게 처음 매수나 매도로 들어갔던 거를 어떻게 이걸 없앨 수 있냐? 동일한 기초자산, 동일한 만기에 대한 그 반대에 있는 선물을 추가적으로 거래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리버스 트레이드, 반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한 달 있다가 구리를 내가 얼마만큼을 매수하기로 했어. 이제 그러면 그거를 반대 매매를 내가 하려면 똑같은 만기, 똑같은 만큼의 기초자산에 대해서 내가 반대로 이렇게 매도를 딱 하면 이제 내 포지션이 이렇게 똔똔해가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선물의 경우에는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것이 있고 요 클리어링 하우스라는 곳을 통해서 데일리 세틀먼트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대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물이 만기까지 가기 전에 뭐 이게 이미 다 서로 이렇게 리버스 트레이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뭐 원유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소수의 선물의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 집 앞에 이만한 드럼통에 막 몇 배럴의 석유가 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실물 인수도 되는 경우도 있다. 막 옥수수가 미국에서 막 이만큼이 실려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매수해놨으면. 그렇게 선물의 경우에는 실물 인수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데일리 세틀먼트 혹은 마킹 투 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루하루씩 종가 기준으로 이제 그 날마다 이익 손실을 거래소랑 나랑 정산을 하는 거를 이 데일리 세틀먼트 한다 혹은 마킹 투 마켓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거를 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물의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 무언가를 사거나 혹은 팔기로 몇 개월 전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미래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를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뭐 얼마 돈을 내라 아니면 뭐 실물 인수도 해라 라고 하면은 배째라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뭐 일종의 부도인데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일리 세틀먼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메인터넌스 마진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마진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내가 계약을 뭐 매수를 한다던가 매도를 하기 전에 아예 내가 내 계좌에 몇백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내가 그거를 다 쓰지 않는 정도로 거래를 하더라도 내가 몇백만 원 정도 돈을 넣고서 이 선물 거래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거를 이렇게 마진 어카운트, 증거금 계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뭔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어. 이제 그러면서 내가 계속 손실이다. 그러면 계속 데일리 세틀먼트를 하면서 내 계좌에서 계속 돈이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최소로 유지되어야 되는 어떤 수준의 증거금 금액보다 또 떨어진 상태가 되면 거래소로부터 거래소가 나한테 전화를 옵니다. 그렇게 전화하는 거를 마진 콜이라고 하고 증거금이 부족합니다. 증거금을 더 넣으세요. 안 그러면 네 포지션이 청산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진 콜 이제 그리고 이렇게 최소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 어떤 만큼의 증거금이 이제 메인터넌스 마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컨버전스 프로퍼티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데일리 세틀먼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만기 전에는 뭐 현물과 선물의 가격 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만기가 되면서 점점 이게 두 개 가격이 컨버지하게 되는 거를 이렇게 컨버전스 프로퍼티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 거래를 할 때에는 내가 언더라잉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걱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요 추가적으로 파생 거래를 하는 뭐 롱 해지라던가 숏 해지가 있다라고 했고 이제 그러한 사람을 해저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스페큘레이터의 경우에는 언더라잉 에셋 없이 가격이 오를 거 혹은 가격이 내릴 거에 베팅을 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스페큘레이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이그젬플 22.5번을 통해서 이렇게 해지를 해 놓게 되면 나중에 가서 만기 때 가서 요 언더라잉 에셋 가격이 얼마가 되더라도 내한테 들어오게 되는 돈은 이렇게 픽스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러려고 해지를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물과 이제 현물 가격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만기 때에 갈수록 컨버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만기 때에 가서는 이 두 가지 가격이 같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아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이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혹은 어떤 선물과 다른 선물의 가격 차이 이제 그래서 그런 베이시스가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한 위험을 베이시스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이게 리스크인데 이 과정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베이시스가 늘어날 건지 아니면 더 줄어들 건지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가 여기 캘린더 스프레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나와 있는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어떤 한 선물에 대해서는 롱을 하고 근데 만기가 다른 같은 선물인데 만기는 또 다른 선물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하는 식으로 이게 베이시스가 줄 거다 혹은 베이시스가 늘 거다에 베팅을 하는 방식이 요런 어떤 거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22.4번 부분과 22.5번 부분에서 어떤 선물 가격이 결정되는 어떤 메커니즘, 밸류에이션 되는 거, 프라이싱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넘어가기로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멀 백워데이션, 컨탱고 이 두 가지 주요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콘탱고의 경우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서 거래되고 있는 것을 콘탱고라고 한다. 반대로 선물 가격이 오히려 현물 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으면 그거를 노멀 백워데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2단원에서 선물에 대해서 주요한 사항으로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습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